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전 시간에 이어서 4회차. 자, 이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분산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이런 걸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분산이라고 해서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가 근래 들어 한 최근 10년 동안 2문제 정도가 직접 나왔고, 간접적으로 한 2문제 정도가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요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넘겨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이라는 게 기대 수익률이 있다면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폭이 있죠. 벗어날 폭이 큰 거를 위험이 크다. 작은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는 풀립니다. 어쨌거나 1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히 예측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컨대 1번 같이 대상동산에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러면 1년 후에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경제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정상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1,600만 원. 그 다음에 호황일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요 1,0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근데 정상이 될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 분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상적이 될 확률은 50% 정도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평균 내봤더니 50% 정도 될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이 20%, 이렇게 될 확률요 3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평균을 내본 겁니다. 평균. 어떤 식으로 평균 내냐면 어쨌거나 정상이 될 확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 겁니다. 이거를 가중 평균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1,600만 원 곱하기 50을 바로 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수점을 계산해서 1,600만 원 곱하기 0.5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0.2 플러스 1,000만 원 곱하기 0.3 이렇게 하는 거를 가중 평균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1,500만 원 정도 나왔다. 1,500만 원.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뭐 1,5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15% 정도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1억 투자하니까 1,500만 원 들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직접 액면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각 상황하에 수익률이 바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 투자하니까 정상적일 경우는 몇 %라고요? 1,600만 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16% 정도 예상이 된다. 16%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2천만 원 정도 예상되니까 20% 정도가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상황하에 수익률이 바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 주어졌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쪽이 백분율이면 한쪽은 뭘로요?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0.5 플러스 20% 곱하기 0.2 플러스 10% 곱하기 0.3 이렇게 해주면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갑이 최근에 투자한 A 부동산의 1년 후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라. 여기서는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그 다음에 현상 유지할 수도 있고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불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각 상황하의 예상 수익률이 얘는 30%랍니다. 얘는요 25% 얘는요 15%래요.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있네요. 이렇게 될 확률이 바로 소점으로 주어졌네요. 0.2 그 다음에 요거는요 0.5 요거는요 0.3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평균을 낸 건데 어떻게 해요? 30% 곱하기 0.2 플러스 25% 곱하기 0.5 플러스 15% 곱하기 0.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곧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23%가 나올 겁니다. 자,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자, 이번에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계산해라. 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위험을 계산해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풀이는 할 건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까도 그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합격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때로는 쓸데없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려운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쉬운 문제 위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공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분산은 얼마냐?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어쨌거나 분산에다 그냥 루트를 씌워버린 게 뭐라고요? 표준 편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상가 하나에 대해서만 우선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가. 자, 상가를 보니까 아까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상가를 보니까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호황 때는 16%가 기대된대요. 그 다음에 불황 시에는요 6%가 기대된다.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을 보니까 요거 0.5, 요거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가 하나만 끄집어낸다면.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이쪽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6, 요거는 상가입니다. 상가. 16% 곱하기 0.5 플러스 6% 곱하기 0.5 이렇게 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11%가 나올 겁니다. 이런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때는 머리가 좀 빨리 이렇게 돈다고 할까요? 돌아가시는 분은 바로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해도 됩니다. 그럼 11% 나와요. 요거 16%, 요거 6% 합치니까 22%죠. 나누기 2 하니까 11%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은 요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11%라고 했죠. 그럼 11%에서 자, 호황시하고 불황시에 어느 정도 벗어나 있냐? 벗어나 있는 폭을 보러 간다고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호황이라면 16%에서 11% 빼니까 몇 %가 벗어나 있어요? 5%가 벗어나 있네요. 5%.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불황이라면 자, 이 5%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자, 마이너스 5% 벗어나 있죠. 밑으로. 그러니까 6% 빼기 11%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벗어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 0.5. 그래, 이렇게 될 확률 0.5. 이렇게 계산한 게 분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가는 분산이 0이 나옵니다. 0. 위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계산하면 5%에다가 0.5를 곱하니까 2.5%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0.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5% 아닙니까? 그 둘이 상쇄되면서 0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하는 바람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효과를 무시하기 위해서 상쇄되는 걸 무시하기 위해서 제곱을 친 겁니다. 여기다가 제곱. 요것도 뭐라고요? 제곱을 칠게요. 그러면 5%의 제곱은 25%이죠. 25%의 0.5는 12.5%가 되겠네요. 예, 12.5%. 요것도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5를 두 번 곱하니까 25%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0.5를 곱하니까 12.5%. 합치니까 뭐라고요? 25%. 이렇게 계산한 거를 분산이라는 겁니다. 분산. 그리고 자, 굳이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산이라는 자체가 제곱을 하는 바람에 덩치가 무진장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려고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상태로.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다른 어디 가라고요? 오피스텔이 됐든 뭐가 됐든요. 거기 나오는 걸 아파트가 됐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아파트. 먼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호황시에는 12%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불황시에는 4%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0.5. 이렇게 될 확률 얼마예요? 0.5.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8%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은 이 8%에서 만약에 경기가 호황이라면 기대 수익률이 8%인데 호황이라면 4%가 벗어나 있네요. 12% 빼기 8% 이렇게. 그다음에 4%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4% 빼기 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확률 0.5 플러스 이렇게 될 확률 0.5인데 여기다 뭘 하라고요? 제곱을 치라고 했죠. 제곱.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6%가 됩니다. 16%. 이번에는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8%가 될 확률은 0.5 플러스 2%가 될 확률도 0.5. 계산하니까 얼마라고요? 5%가 나오네요. 5%. 그러면 만약 경기가 좋다면 8%에서 5%가 3%가 벗어나 있죠. 3%. 그러니까 8% 빼기 5% 하니까 3%가 벗어나 있고, 이때는 경기가 나쁠 때는요 마이너스 3%가 벗어나 있네요. 2% 빼기 5%에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0.5, 이렇게 될 확률 0.5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9%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풀기는 시간도 꽤 걸리는데 다만 의미를 좀 아시면 됩니다. 의미를. 자, 이때는 11%에서 어떤 때는 분산이라는 게 기대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이 11%에서 얘는 5%, 얘도 5%가 벗어나 있죠, 밑으로. 그러니까 얘는 8%에서 뭐라고요? 4%가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요 3%가 벗어나 있죠. 얘는 3%가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폭이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위험의 크기만 물어본다. 다시 말하면 직접 위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주지 않고 위험의 크기만을 물어본다. 그럴 경우는 그 어느 정도 벗어나 있냐, 가장 크게 벗어나 있는 게 위험이 크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3-1번 보겠습니다. 3-1.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우리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기대 수익률은 자, 이 항상 내가 장사해서 번 수익률을 소득 이득이라는 겁니다. 소득 이득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벌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자본 이득률이라는 겁니다. 자본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요거는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갈 때 선택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냐면 무위험률에다가 자, 그 다음에 오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고, 만약에 예상된 인플레이율이 있다. 이거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얘가 클 경우에, 크거나 같을 경우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위험률이 6%이고, 위험 할증률은 4%. 무위험률은 얼마 났다고요? 6%. 위험 할증률은요? 4%.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4%랍니다. 요게 주어져 있으면 요것도 더해줘야 됩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얼마니까? 셋 다 더하면 됩니다. 14%가 되겠네요.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8%로 결정되어 있다. 여기서 연 8%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무위험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1금융권에서 무위험률이 8%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하여 연 2%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 몇 %라고요? 2%. 그러니까 합치니까 요구 수익률이 몇 %라는 얘기예요? 10%라는 얘기입니다. 10%. 그 다음에 자,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3%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에 매년 자본 이득이 3%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자,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그 부동산에.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의 자본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의 자본 이득. 자, 시장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그 부동산이 계속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얼마 이상이 돼야 투자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이상. 그러니까
이 10% 이상이 돼야 되죠. 10%. 그러니까 요게 3%고 그러니까 7% 이상은 돼야 됩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7% 이상은 돼야 요거 10%, 요거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게 얼마 이상이라고요? 7% 이상은 돼야 된다. 자, 지금부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라. 요거 자주 물어봤습니다. 근래 들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각 부동산 혹은 각 자산의 부동산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나누어져 투자했을 때 이걸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각 자산,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자, 투자자들이 모두 위험 회피적이라 할 때 A, B, C 세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 주어져 있다. 세 부동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다 주어져 있네요. A 부동산 10%, B 부동산 얼마라고요? 20%, C 부동산 얼마요? 15%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얼른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 비율은 요 세 개 전부 다 합친 총 시장 가치가 10억이랍니다. 2억, 5억, 3억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투자 비율은 얼마라고요? 10억분의 2억이니까 10분의 1을 투자했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5억을 투자했죠? 10분의 5를 투자했네요.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C 부동산에는 10분의 3을 투자했죠? 이런 식으로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투자 비율을 곱해주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자, 그럼 이번에는 아예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441번에 AB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50%씩이랍니다. 그럼 A 부동산 하나 보겠습니다. A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은 경기 호황일 경우는 6%를 얻을 수가 있다. 그다음 불황일 경우는요 4%를 얻을 수가 있는데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라고 했죠. 여기다 0.5를 곱하면 되고 여기다 얼마야? 0.5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번엔 B 부동산은 호황일 때는 8%. 자,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 4%. 이렇게 될 확률 0.5 플러스 이렇게 될 확률 0.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C 부동산은요 호황일 때는 10%, 불황일 경우는요 2%. 여기다가 투자 비율 똑같죠? 0.5 플러스 여기도 얼마요? 0.5 이렇게 해주면 각 부동산, 각 자산의 그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5%, 여기는 6%, 여기는요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5%, 여기는요 6%, 여기는요 6%,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투자 비율. 자, 투자 비율은 거기 맨 왼쪽 표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여기는요 20%, 여기는 30%, 여기는요 50%를 투자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100분율이면 한쪽 소수점을 하라고 했죠. 여기는 0.1을 투자했네요. 플러스 여기는 얼마요? 0.3을 투자했네요. 30%. 여기는 얼마 투자했다고요? 50%, 0.5를 투자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기대치가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은 5.8% 이렇게 나올 겁니다. 5.8%. 이렇게 해서 자, 아주 어려운 거는 이제 분산이죠. 분산은 기본적인 개념이 기대치에서 벗어나 있는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마이너스 효과를 무시하려고 제곱을 쳤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 호황시에, 보통시에, 불황시에 그 수익률에다가 뭐라고요? 확률로 곱해주면 되고, 그럼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나왔죠?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는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거에다가 투자 비중을 곱해주면 됩니다.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산이 약간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다른 건 조금 할만할 겁니다. 해주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5회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